네, 베트남에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베트남은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불려지는 지역으로 국경은 이제 북쪽 국경으로는 차이나 중국을 접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캄보디아하고 우리 라오스를 이제 국경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비옥한 레드강과 메콩강의 유역지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북에는 하노이, 여기 하노이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해는 이제 사이공이라는 대표적인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이제 5가지 곡식을 주로 먹는다고 해서 그 5곡 중에 기장, 콩, 옥수수, 찹쌀, 맵쌀 등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옥수수는 미국에서부터 이제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으로 넘어 들어온 식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은 베트남에서 너무나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 식재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참깨. 참깨도 중국을 통해서 이제 18세기 초에 베트남에서 재배되기 시작한 그런 이제 식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일류도 굉장히 동남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제 고유의 과일이라기보다는 아시아 쪽으로 인제 과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베트남만의 과일로 또 인제 자리를 잡은 과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 바나나, 오렌지, 귤, 레몬, 리치 뭐 이런 거 그레이프프루트, 망고스틴, 망고 석류, 파파야, 그다음에 무화과, 뭐 구아바, 잭프루트, 두리안, 그리고 파인애플, 멜론 이런 것들이 인제 베트남 대표하는 이제 과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중에서는 인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바나나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는 또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그 내용 부분 종류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돼지 바나나, 난쟁이 바나나, 중국 바나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특히나 베트남 중에서도 북쪽에 있는 베트남에서 재배되는 중국 바나나가 맛이 되게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바나나 종류로는 노란 왕실 바나나, 그다음에 아직 인제 쪼끔 푸른 상태에서 먹는 그 바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푸른 상태에서 쪼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바나나가 좀 갈색빛이 돌고 점박이처럼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인제 먹는 향 바나나, 그리고 뭐 부처 바나나, 소뱀장어 바나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향이 굉장히 좋은 바나나 중에 잎 바나나, 꿀 바나나, 뭐 펠리컨새 부리 바나나 그리고 나달 바나나 이런 것들이 인제 재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바나나를 뭐 다른 형식으로도 많이 만들어 내기도 하고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인제 그 바나나 같은 경우는 이 '더 많은 재배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요. 우리나라도 한 재작년쯤에 바나나 열풍이 한번 불어서 그 바나나를 이용한 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뭐 간식 중에 그 커스터드, 그다음에 뭐 몽쉘 바나나, 그다음에 뭐 바나나 춘건, 그래서 바나나를 이용한 이런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붐을 일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 하면 바나나가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인제 옥수수도 인제 유명해요. 옥수수는 인제 중국식으로 이제 재배한 그게 최초이기도 하고 그 옥수수하고 참깨가 재배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으로 갔던 인제 베트남 사신이 그 옥수수 참깨를 몰래 가져와서 베트남에 이제 보급을 시킨 그게 인제 계기가 됐고 그다음에 콩도 인제 중국에서부터 받아서 인제 콩을 재배하면서 먹기 시작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제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제 그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북쪽에 인제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지도를 보셨지만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요. 그래서 국토의 4분의 3은 이제 산지로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고 북부하고 서부 지역은 고원지대이다 보니까 겨울에는 좀 서늘하고 약간 인제 춥고 기온도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인제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은 인제 인구의 80%가 불교도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불교도의 영향을 또 받기도 했고 그다음에 가까이 있는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아시아하고 유럽의 음식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전통적인 베트남 음식들이 많이 발달이 된 게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베트남 요리 같은 경우는 음식에 관심이 큰 데 비해서 그 병에 대한 신경이나 이런 것들을 쪼끔 덜 썼다라는 게
그래서 그 베트남 요리 중에 이제 뭐 다 서로 다른 음식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약간의 그 베트남 음식의 인제 의식적인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서양 음식에 이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베트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식탁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게 또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식사 중에 인제 우리나라와 같이 그 나이프나 포크 같은 거를 식탁 위에 올려놓는 것도 되게 좀 꺼려했기 때문에 식탁에 이 서양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긴 했지만 식탁에 포크가 없는 것도 하나의 또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트남인들은 거의 식습관 자체가 공동 생활로 인제 특징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게 음식을 커다란 그릇에다가 담아 놓고 식탁 위에 공동으로 먹는 게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밥통에서 각자 자신이 조그마한 밥그릇에 밥을 퍼 담은 다음에 밥그릇에 입가에 갖다 대고 젓가락으로 밥을 입 안에 밀어 넣는 스타일. 예.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밥그릇에 식탁에 올려 놓고 젓가락을 이용해서 먹는데 아예 그릇 자체를 입에다 갖다 놓고 먹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숟가락으로는 이제 떠서 먹는 우리나라의 밥 습관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젓가락은 육류, 생선 이런 야채를 집어 올릴 때 쓰고 숟가락은 반드시 쓰는 게 인제 국물만 먹을 때 사용한다라는 게 인제 베트남의 식사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밥을 다 먹으면 젓가락을 밥그릇 위에다 가지런히 올려 놓는 거. 그러면 이게 인제 '내가 밥을 다 먹었습니다.'라는 이제 신호죠. 그리고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0%가 불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밥에다가 젓가락을 꽂아 놓는 그런 것들은 매우 불쾌하게 여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도 식습관 중에 밥을 먹고 그 밥그릇에다가 젓가락을 꽂아 놓는 거는 제사 지낼 때 예. 그래서 그런 그 죽은 사람한테 뭐 이런 "이 음식을 바칩니다."라는 거를 상징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가끔 이제 자신이 먹던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상대방 밥그릇에다가 얹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하고도 약간 비슷하죠. 엄마들이 맛있는 반찬이나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우리 자식들한테 아니면 이렇게 해서 얹어 주기도 하고 그게 정이고 한데 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좀 비이중적일 수는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인제 어떻게 보면 친절의 표시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베트남 고급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주문하면 중국 식당처럼 이렇게 하나씩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원래는 가족들끼리 먹거나 할 때 식습관은 공동 생활하는 게 특징이긴 한데 쪼끔 고급 식당이나 고급 레스토랑 가시면 음식이 하나씩 인제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도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식탁 위에 숟가락을 놓을 때는 반드시 숟가락을 엎어 놓으셔야 돼요. 베트남은 인제 우리나라는 숟가락이 인제 그 뭉툭한 부분이 바닥을 향하고 그 파인 부분이 위로 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 식탁을 아니 그 숟가락을 엎어 놓는 거 그런 것들이 인제 하나의 그 식탁 예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찬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라는 거. 물론 인제 물이 뭐 좋지 않은 이유도 있어요. 서양 같은 경우도 유럽 같은 경우도 수돗물을 먹진 않아요. 다 끓여서 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수도 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도 인제 물을 끓여서 먹기도 하지만 원래부터 베트남 사람들은 좀 약간 차가운 거보다는 뜨거운 차를 마시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리고 저도 인제 베트남 여행을 예전에 갔을 때는 그 베트남에서 맥주를 실온에 넣고 파는 걸 보고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 날씨가 조금 후더지근하긴 한데 그거를 인제 맥주를 그냥 실온에 놓고 그 뜨뜻미지근한 맥주를 먹는 원래 맥주는 약간 시원하게 먹는 맛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실온에 놓고 팔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파니까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고. 요즘은 좀 달라요. 요즘은 인제 컵을 주고 그 컵 안에 얼음을 같이 주면서 맥주랑 같이 주고 그 맥주에다가 아니 얼음컵에다 맥주를 따르면 맥주 자체가 인제 시원하게 먹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인제 또 여행객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또 추세로 바뀌는 예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제 베트남의 식습관이나 또 환경적인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술을 마실 때에도 뭐 각자 인제 뭐 그 그릇에 나누어 마시는 게 또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베트남들은
상대방한테 술을 마실 때 술잔을 돌리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술잔 돌리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안 좋은 이미지로 있기 때문에 술잔을 돌리지 않고, 맥주나 인제 순화술을 즐기는 베트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 잔이 비지 않게끔 채워 주는 거. 예. 그것도 인제 하나의 예의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도 뭐 맥주나 소주나 이런 거 드실 때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따라 주고 각자 따라 먹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따라 주는 게 더 예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식 문화의 인제 일반적인 특징을 보시게 되면, 베트남은 중국, 인도, 프랑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아시아하고 유럽의 음식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베트남 음식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 그래서 특히나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중국 냄비, 웍을 사용한 요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특히나 뭐 볶는 거나 튀기는 거나 요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그런데 중국보다는 쪼끔 약간 기름을 적게 쓰기 때문에 좀 더 담백한 맛을 내기도 하고요. 태국 음식보다도 신맛, 단맛, 매운맛이 이런 내는 조미료나 이런 것들도 적게 쓰는 게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국 음식은 쪼끔 더 자극적인 맛이 좀 강하다면 베트남 음식은 좀 더 순하고 담백하고 이런 맛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향미나 이런 채소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써서 뭐 상큼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게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음식 재료로는 쌀국수, 닭고기, 채소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향신료는 생강, 고수, 레몬글라스, 민트, 그리고 라임즙, 생선 간장, 이런 것들을 인제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뭐 태국 음식하고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인제 좀 자극적이지 않는다라는 게 좀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베트남 음식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주식, 부식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쌀이 주식이고, 그다음에 육류, 생선, 채소를 이용해서 반찬과 함께 먹는 그런 문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채소와 어패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먹는다는 거. 그리고 중국 음식하고도 비슷하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을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맛이 쪼끔 더 순하고 산뜻한 그런 맛을 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생선을 발효시켜 만든 생선 간장, 느엉맘이라는 우리 인제 베트남의 우리나라 따지면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같은, 네, 조미료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가는 조미료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조미료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수를 인제 많이 먹는다라는 거. 베트남 쌀국수 집에 가면은 고수 주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고수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고수를 많이 달라고 해요. 그리고 고수 같은 경우가 인제 더운 지방의 더운 나라에서 많이 먹죠. 우리나라도 고수를 아예 안 먹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도 부산이나 이런 데 가면 고수를 이제 무쳐서 먹기도 하고 했는데, 대중적으로 먹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고수를 안 먹는 이미지로 보여졌고, 쌀국수를 먹으면서 고수가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건 아니고 원래 고수를 먹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고수를 아시아나 이런 더운 지방에서 많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수 자체가 이 식재료가 몸에 있는 열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고수를 좀 더운 나라에서는 좀 많이 먹는 그런 재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태국 음식보다 덜 매운 게 베트남 음식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음식으로는 인제 퍼라고 하는데, 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밥을 뜻해요. 우리나라로 뜻하면 밥, 껌은 밥이고, 퍼는 이제 베트남의 쌀국수를 의미합니다. 퍼라고도 하고 포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쌀국수집 뭐 포와 포베이 막 이런 것들 다 쌀국수를 의미하는 그 뜻으로 보시면 더 나았겠죠. 그리고 베트남 쌀 같은 경우는 인도형의 인디카 품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찰기가 없죠. 불면 후 날아가는. 그래서 얘네들은 인제 뭐 밥을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쌀가루를 불려 가지고 약간의 빈대토 형식으로 얇게 펴 말렸다가 그거를 인제 국수 형식으로 썰어서 먹는 게 인제 쌀국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쌀국수 포에 어 숙주라든지 칠리 고추라든지 고수, 라임, 양파, 고기 이런 것들을 넣어서 먹는 게 이제 베트남 쌀국수라고 보시면 되고, 독특한 향과 맛을 내주는 게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베트남 쌀국수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굉장히 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영양적인 부분은 굉장히 높은데 칼로리가 낮다 보니까 다이어트하는 사람들, 특히나 뭐 20-30대 직장인 여성분들, 그리고 가볍게 먹기에 또 소화도 잘 되고 이래서 굉장히 많은 인제 이슈가 됐던, 그리고 지금도 현재 많이 먹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베트남 쌀국수는 좀 더 태국 쌀국수보다는 좀 순한 맛이기 때문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서 지금도 많이 먹기도 하고 저도 쌀국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리법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소뼈를 우려낸 국물에다가 이제 쇠고기를 얹어서 먹으면 이제 퍼보라고 하고 닭고기를 얹어서 먹으면 이제 포가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쇠고기도 있고 닭고기도 있고 여러분들 이제 베트남 음식점 가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고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베트남에서 쇠고기를 먹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1880년도에 프랑스군이 들어와서 점령을 하면서 쇠고기 요리법을 이제 전해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노이 중심으로 쇠고기와 민속 음식 쌀국수하고 이제 같이 결합을 시켜서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의 이제 쌀국수의 형태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베트남의 인제 이 쌀국수는 이때부터 이제 고기가 얹어지는 그리고 인제 베트남이 남북으로 인제 분단되고 남쪽으로 내려간 하노이 사람들이 예전에 먹었던 쌀국수를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음식을 팔면서 생계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생계 수단으로 했던 게 인제 지금의 베트남 쌀국수가 쌀국수 자체가 베트남으로 인제 전국으로 인제 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쌀국수를 즐겨 먹게끔 된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익고온이라는 베트남에서 아침 식사로 즐기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닭고기, 부추, 향채, 쇠고기 그다음에 삶은 새우 이런 것들을 인제 반짱이 말아서 생선 소스에다가 인제 찍어 먹는 누엉맘하고 섞어 놓은 생선 소스에다가 찍어 먹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 라이스 페이퍼. 네. 라이스 페이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다른 춘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프링 롤이라든지 아니면 월남쌈을 먹는다든지 그렇게 할 때 이제 라이스 페이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게 인제 반짱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라오제라고 하는 게 궁중 전골 요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베트남의 전통 궁중 요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인제 양고기를 이용해서 감초, 계피, 대추, 인삼, 음양각, 육두구 14가지 한약재를 넣고 푹 고아서 육수를 내서 이 국물에다 인제 미나리나 상추나 쑥갓이나 청경채나 버섯, 숙주, 나물이나 이런 것들을 인제 이용해서 즉석에서 인제 데친 다음에 라이스 페이퍼에다가 싸서 소스에다 찍어 먹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의 영양 식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처복, 중복, 말복 때 한약재는 닭 삼계탕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먹기도 하고 베트남에서는 특히나 술안주로 이제 자주 먹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짜조. 짜조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 라이스 페이퍼를 이용해서 스프링 롤 지금 사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인제 스프링 롤이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인제 채소라든지 새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라이스 페이퍼에다가 감싸서 이제 우리가 땅콩 소스라든지 이런 데다가 칠리 소스라든지 이런 데다가 또 찍어 먹기도 하고 그거를 인제 튀겨낸 게 인제 짜조죠. 짜조는 이 안에다가 다진 고기라든지 버섯이라든지 당면, 야채 이런 것들을 튀겨서 이제 이거를 누엉만 소스에다가 찍어 먹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는 인제 칠리 소스에 많이 찍어 먹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짜조라는 음식도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카인추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맛이 나는 스프이기도 하고요. 여기에는 인제 민물고기나 가물치나 토마토, 토란줄기, 오크라, 콩, 파인애플 이런 채소를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더위로 인제 식욕이 없을 때 이거를 많이 먹어서 몸을 좀 더 인제 보신하는 그리고 베트남 남부에서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차오톰이라고 하는 거는 사탕수수 심에다가 다진 새우를 인제 말아서 숯불에다 굽는 음식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떡갈비 같은 형식? 예. 그래서 떡갈비 가운데 떡 해 가지고 쇠고기 다진 거를 딱 뭉쳐 놓고서는 구워 먹는 스타일. 숯불에다 구워 먹는. 그게 인제 차오톰. 비슷한 음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여기 인제 오이나 채소 샐러드, 향미 채소하고 함께 반짱에다가 말아서 양념 소스에다가 인제 찍어 먹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고이센이라고 하는 건 샐러드예요. 그래서 베트남의 샐러드, 고이센이라고 해서 고이는 샐러드를 의미하고요. 태국에서는 솜땀이 샐러드였죠.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고이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제 연꽃 줄기하고 당근, 돼지고기를
넣고 설탕, 간장, 식초로 만든 조미료에 묻혀 가지고 잘게 부순 땅콩과 채친 향미채소를 얹은 것에 튀긴 새우하고 함께 먹는 게 인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뭐 베트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 그 조리 기구를 이어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중국 스타일의 주방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조미료를 인제 보시게 되면 조미료는 대표적인 게 누엉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선 간장이에요. 제 그 생선을 만든 장류고 베트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양념장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인제 뭐 우리나라도 멸치 액젓, 간장 까나리 액젓, 간장 막 이런 그런 식으로 인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 이제 식사 예절을 잠깐 살펴보시면 밥을 먹기 전에 상위에 종이로 수저를 닦고 나서 인제 먹기 시작한다. 그래서 수저나 이런 것들을 인제 종이로 닦고 먹기 시작하는 거 그다음에 쌀국수를 먹을 때는 젓가락, 숟가락을 모두 사용해서 먹는다. 그래서 쌀국수를 인제 뭐 숟가락을 이용하는 게 그릇 전체를 이제 들어 올려서 마시거나 이러지 않아요, 베트남 사람들은. 쌀국수 국수를 먹을 때는 젓가락을 먹고 국물을 먹을 때는 숟가락을 이용해서 먹는 거죠. 그래서 국물을 입에다 대고 마시지 않는 게 식사 예절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하고 좀 다르죠. 일본은 아예 국을 인제 들이고 마시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나라마다의 이런 또 식사 예절법이 있으니까. 젓가락으로는 밥, 육수, 생선, 초밥 등이나 이런 것들을 먹고 숟가락은 반드시 국물을 떠서 먹을 때만 사용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식사 도중에 식탁 위에 숟가락을 놓을 때는 반드시 엎어 놓는다는 거. 제가 아까도 숟가락은 엎어 놓는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찬물은 거의 마시지 않고 뜨거운 차를 마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차를 한꺼번에 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차를 쪼끔씩 음미하면서 마시는 게 베트남의 식사 예절법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베트남에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베트남을 여행을 가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식사 예절법 이 나라에서 베트남에서는 지켜야 되는 예절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다녀오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자, 다음은 아시아의 식생활 문화 중에 인제 서아시아를 인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서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입니다. 인도는 중국하고 인제 비교할 만큼의 그 땅덩어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요. 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인도도 북부 인도와 남부 인도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기후적인 부분도 차이가 나고 사람의 그 식습관이나 생활 양식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시아하고 아프리카, 남부 유럽의 중간에 위치하는 이란, 인도 이런 나라들이 인제 있고요. 이란과 인도 나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종교적인 특성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회적인 종교적인 영향으로 금기시하는 제품들이나 식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의해서 뭐 돼지고기 안 먹고 소고기 안 먹고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죠. 자극적인 향신료를 이용한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인도 하면 향신료의 대표적인 나라이고 향신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제 또 이 서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쌀이나 밀을 주식으로 하는 그래서 어느 지역이 밀을 주식으로 어느 지역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지 그것도 보여 드릴 거고 그리고 커리를 이용하는 음식들이 많이 있다라는 게 특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 지금 서아시아에서는 인도와 터키에 대한 인제 그 나라들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연적 사회적 환경, 음식 문화의 특징, 그다음에 대표 음식, 식사 예절 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인도는 남북의 인제 길이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후 차이도 엄청난 기후 차이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우리 저기 보시게 되면 북쪽은 히말라야 지방에 붙어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북쪽은 상당히 되게 추운 걸로 유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쪽 같은 경우는 이제 몬순 기후를 나타내서 1년 내내 열대 기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후차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면서 인제 인도는 항상 그 문명이나 이런 것들이 인도에서부터 많이 시작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기원전 1,800년 전보다 그전에 이제 화려한 변성기를 누렸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인제 유라시아 스텝 지역으로부터 유목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제 인도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인도 음식 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인제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인도 그 인종들이나 언어, 종교, 그다음에 계급 제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카스트 제도. 네. 그래서 카스트 제도라고 해서 그 계층 제도라고 말씀드렸죠. 그 제도들 때문에 현대의 지금 인도 발전에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큰 게 종교하고 그 카스트 제도. 예. 이 두 가지가 인제 큰 영향을 준다라고 인제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지 인도의 음식적인 일반 음식 문화의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마살라라는 향신료를 굉장히 많이 써요. 저는 마살라는 인도 요리에서 우리나라에 따지면 간장이나 된장처럼 맛을 내주는 주로 식물의 열매, 씨앗, 잎, 뿌리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향신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종류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그 마살라 향신료를 가장 많이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 향신료를 재료에다가 넣으면 여러 가지 인제 그 종합 향신료를 만들어서 향기도 내고 맛을 살려내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만큼의 이 마살라를 좋아하냐면 마살라 문화라고도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반찬에서부터 스낵까지 인도 음식의 대부분의 마살라를 빼놓지 않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들 인제 사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음식은 한상 차림으로 개인별로 제공이 된다는 거. 그 인도에서는 음식을 탈리라고 부르는 금속재의 커다란 쟁반에다가 1 인분씩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게끔 이제 제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밥이나 이런 거 담기 위해서 네모 모양의 쟁반이나 둥글고 커다란 접시를 많이 이용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 음식 전문점 가시게 되면 큰 쟁반에 밥과 뭐 여러 가지 인제 그 커리들, 종류별 커리들 해 가지고 담아서 난 뭐 이런 것들이 담아져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1 인분씩 먹을 수 있게끔 한꺼번에 1 인상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인도 향신료의 종류와 용도를 보시게 되면 샤프란이라는 향신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제 식물의 암술을 인제 말려서 한 건데 얘가 1 그램에 100,000원 정도, 아니 10 그램에 100,000원 정도 해요. 10 그램에 100,000원 정도. 그래서 예전부터 되게 그 향신료 중에 고가의 향신료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고, 이거는 인제 뭐 우리가 뭐 그 리조또나 빠에야, 특히나 스페인에서 빠에야 먹을 때 거기다가 인제 넣어서 쪼끔 소량에 넣어서 이렇게 해 놓으면 노란빛으로 얘들이 싹 물들어요. 그러니까 소량만 이렇게 탁 해도 노란빛으로 싹 물들 정도로 그런 향신료, 유명한 향신료기도 하고요. 그리고 얼얼한 향이나 이런 것들을 또 내줄 수 있는, 그래서 사프란이라는 향신료도 있고, 로즈마리. 여러분들 로즈마리는 인제 보시고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고기에다가 인제 우리가 인제 고기를 그 재울 때 로즈마리나 이런 것들, 아니면 고기 재우고 고기를 구울 때 로즈마리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기의 잡내라든지 누린내를 쪼끔 없애주고, 그리고 뭐 그 고기를 구워낼 때, 조릴 때도 인제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계수잎. 월계수잎도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 인제 말려서 쓴 월계수잎을 거의 대부분 많이 쓸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스튜나 아니면은 스프나 소스나 이런 데다가 인제 넣어서 이제 끓여 주기도 하고, 아니면 고기, 특히나 양고기 냄새를 인제 없앨 때 그때 인제 월계수잎을 많이 넣고 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요즘에 뭐 그 육수 볶을 때, 그리고 뭐 갈비찜 할 때 그때도 인제 월계수잎을 대체적으로 좀 더 쓰고, 그래서 고기의 잡내나 향내 이런 것들을 잡아주기 위해서도 많이 사용한다. 그다음에 파슬리. 또 인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돈가스 집이나 이런 데 가면 파슬리 쪼끔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려서 그 고명으로 올려져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파슬리를 찹해 가지고 그 고기 위에다가 싹 뿌려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드레싱이나 이런 소스에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특히 인제 그 특유의 그 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인제 금방 휘발성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음식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서 서양 음식에서는 거의 파슬리를 우리나라의 그 깨처럼 사용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트. 민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인제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페퍼민트도 있고, 여러분들 요즘에 음료 먹으면은 애플민트, 그다음에 캔민트, 스페어민트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모양도 조금씩 인제 다르고요. 특히나 민트 같은 경우는 그 껌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알코올 음료나 캔디, 뭐 페스트리, 그다음에 육류, 야채, 그 수프, 소스 이런 데에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그 외에는 인제 타임, 머스터드, 튜메릭, 세이지, 커리, 계피,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본 그
향신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인제 향신료의 종류 그리고 세계적으로 많이 먹는 종류들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인도는 가장 인제 특징 중에 하나가 채식주의자들이 많아요. 그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 계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스트 제도 계급적인 이유들도 있기 때문에 그 채식주의자들이 굉장히 많다. 특히나 힌두교나 이런 분들이 채식주의자들이 많고 이슬람교도 분들은 이제 비채식주의자들이 또 많다. 그리고 인제 그 계층에 따라서 카스트 제도는 제가 말씀드렸죠. 계층이 높아지면 계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채식주의자들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인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채식주의자들 중에서도 이 단계별이 있어요. 그래서 유형에 따라서 인제 먹는 식품의 종류를 먹는 음 그런 것들이 인제 더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세미 베지테리언 같은 경우 유제품, 달걀, 닭, 생선, 페스코 같은 경우는 유제품, 달걀, 생선. 그래서 가장 아무것도 동물성 식품을 전혀 먹지 않는 사람들은 비건이라고 그러죠. 맨 밑에 인제 베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비건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동물성 식품을 전혀 먹지 않는 진짜 채식 위주로만 먹는 그 채식주의자들을 비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인제 인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서 곳곳에 인제 채식주의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인제 뭐 이효리 씨가 인제 채식주의자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람이 고기를 먹으면 그 고기가 죽으면서 사후 경직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후 경직된 때 스트레스를 받는대요. 그 스트레스 받은 거를 우리가 그대로 먹으면 사람도 그만큼 포악해진다. 그래서 동물성 식품들을 좀 덜 먹으면 사람이 온순해진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거는 내가 정말 하겠다라고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은 또 저는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한 채식주의자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맞게 영양소를 알맞게 고루고루 먹는 게 저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제 본인의 선택지이기도 하고 인도라는 나라는 자기들만의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계급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인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닭고기, 양고기를 이용한 음식들이 많이 발달돼요. 왜냐하면 그전에 보시게 되면은 힌두교라든지 이슬람교도라든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힌두교 같은 경우는 쇠고기를 안 먹고 이슬람교들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주로 먹는 게 인제 닭고기하고 양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들이 발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유제품을 많이 즐겨 먹습니다. 요구르트, 버터, 액체 버터, 치즈 그다음에 농우유. 농우유는 인제 끓여서 농축시킨 우유를 인제 많이 먹기도 하죠. 특히나 유제품 종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나라로도 굉장히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다양한 음식을 형성을 하긴 했는데 어 남부 쪽 같은 경우는 거의 쌀을 위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북인도 같은 경우는 그 중동이나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빵을 굉장히 많이 먹고 밀이나 이런 것들을 주요 작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날이 추운 지역 같은 경우 기후가 토양이나 이런 것들이 추운 지역 같은 경우는 쌀 재배가 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밀이나 옥수수나 이런 것들을 재배를 많이 하죠. 그럼 밀, 옥수수를 재배를 많이 하면 그거에 따라서 식재료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뭐 빵이라든지 옥수수를 이용한 이런 음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겠죠. 그래서 북인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밀을 많이 먹고 남인도 같은 경우는 날씨가 1년 내내 인제 온순 기후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쌀이나 이런 것들이 재배가 되니까 쌀을 주식으로 많이 먹는다. 그렇게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알고 계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남부 인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쇠고기를 먹지 않는 게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칠리를 많이 이용해서 날이 인제 덥다 보니까 매콤한 이런 음식들 그리고 주식은 쌀 그리고 코코넛 기름이나 코코넛 밀크, 크림을 이용한 요리들이 많이 있고 특히나 식기로는 인제 바나나 잎을 사용을 한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북부 인도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를 많이 먹지 않아요. 그리고 조미가 좀 약하고 주식은 인제 밀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경작이 많이 되다 보니까 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특히나 요구르트 이런 것들을 애용을 많이 하고 금속재의 식기를 사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남부 인도와 북부 인도의 차이는 또 이렇게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음식으로 인도의 주식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는 인제 쌀이 우리나라하고 거의 좀 달라요. 그래서 길쭉하고 굉장히 끈기가 없어서 볶음의 쌀을 좀 많이 먹는 스타일.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향신료를 넣어 가지고
볶아 먹는 그런 스타일로 많이 먹기도 하죠. 그리고 남인도 같은 경우는 쌀밥을 인제 먹고, 북인도 같은 경우는 밀가루로 만든 난, 그다음에 차파티, 뭐 파라다, 프리 이런 빵들을 인제 주식으로 많이 먹는다. 그리고 이제 인도 사람들은 밥을 지을 때 밥물을 많이 잡아서 끓이다가 밥이 어느 정도 팔팔팔팔 끓으면 그 물을 버리고 그 상태에서 인제 뜸을 들여서 먹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막 쌀에 그 찰기가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물 양을 어느 정도 먹을지를 몰라요. 굉장히 말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물을 처음부터는 많이 잡고 끓어오르면 그때 인제 남아 있는 물 끓어오르고 나서 인제 그 안에 있는 물들 있죠.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 자체로 인제 뜸을 들여서 먹는, 그 약간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인제 쌀밥은 이제 플라우라고 해서 향신료를 넣은 볶음밥.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게 되면 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비리아니라고 하는 거는 향신료하고 너트를 이용한 음식인데, 고급 음식으로는 그 곁들여 먹는 게 고기약, 닭고기 이런 것들을 인제 많이 곁들여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제 쌀밥하고 비슷한 인제 차월과 레몬의 산뜻한 맛을 내는 레몬그라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곁들여 먹기도 합니다, 쌀밥에. 그리고 빵이라고 하는 건 인제 로티. 로티라고 하는 게 인도식 빵을 전부 다 총칭하는 게 로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한참 예전에 이 로티 빵 이게 유명했었거든요. 이게 인제 커피 맛이 나는 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로티라는 그 명칭을 쓰면서 굉장히 인제 많이 인제 이슈가 됐던 빵 중에 하나이고, 지금도 로티 요거는 또 판매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제 발효빵 중에 인제 난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발효빵은 차파티하고 파라다 프리 이렇게 인제 구분을 짓는다. 그래서 난이라고 하는 빵은 인제 흰 밀가루에다가 인제 우리가 탄두르 하는 진흙 화덕 있죠? 거기다가 반죽을 좀 질게 해서 안쪽 면에다가 탁 해서 약간의 그 길쭉한 세모 모양, 역삼각형 모양으로 잎사귀 모양으로 얇게 늘여서 인제 구워낸 빵이죠. 그래서 얘네를 인제 우리가 인제 그 커리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같이 곁들여서 먹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차파티라고 하는 거는 음 우리가 인제 밀가루로 만든 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발효시키지 않고 그냥 만든 빵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뭐 차파티를 인제 로티라고도 인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 콩스프 다리나 커리에다가 인제 찍어 먹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파란다라고 하는 거는 액체 버터하고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반죽해서 구워낸 빵이고, 프리 같은 경우는 차파티 반죽을 어 기름에 튀긴 빵이에요. 예. 그게 인제 프리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의 대표적인 인제 음식 중에 하나 커리가 있죠. 채소 또는 고기를 향신료와 함께 걸쭉하게 끓여낸 거고, 향신료가 한 100 가지 정도가 넘는 향신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맛을 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본 향신료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시망과 고추라는 거. 그리고 여기 커리에는 이제 난이나 비리안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 먹는 게 인제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탄두리 음식. 여러분들이 탄두리 음식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닭을 이용해서 이거를 인제 커리나 이런 향신료들에다가 인제 발라서 화덕에다가 구워 가지고 꼬챙이를 꽂아서 구워 놓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 인제 닭고기도 이용하지만 대하나 생선이나 이런 것들을 꼬챙이 껴서 이제 구워 먹는 음식 중에 인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탄두리 치킨 같은 경우는 닭을 요구르트와 고추, 청양, 계피 이런 향신료에다가 같이 버무려서 구워낸 음식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달이라고 하는 거는 부드럽게 삶은 콩에 마살라를 넣고 끓인 대중적인 스프이기도 하고요. 색깔은 황색이나 검은빛이 나는 게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 식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음식 중에 하나. 그래서 여기 이거를 차파티에다가 인제 찍어 먹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탈리.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음. 인도의 정식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그 큰 금속재의 둥글고 큰 쟁반에다가 쌀밥 또는 뭐 난, 차파티, 커리, 그리고 인도의 김치인 아차르, 다이 이런 것들을 1 인분씩 소복히 담아서 이제 내놓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렇게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남인도에서는 바나나 잎에다가 여기다가 올려 놓는 게 아니라 바나나 잎 요렇게 네모난 큰 거에다가 바닥에 깔고 그 위에다가 인제 밥이라든지 난이라든지 차파티라든지 커리 종류들, 뭐
일종 김치 종류 같은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올려서 먹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북인도 같은 경우는 금속재로 된 이런 둥글고 큰 쟁반에다가 1 인용 식으로 해 가지고 음식을 담아내서 먹는 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의 인제 음료 중에는 대표적인 게 라씨가 있죠. 여러분들 라씨 들어보셨어요?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인제 라씨라는 음료를 또 많이 판매도 하고 많이 먹기도 하죠. 그래서 여성들이 즐겨 먹는 요구르트 음료에다가 마살라 라씨, 과일 라씨, 달콤한 라씨, 짠맛 라씨 이런 종류들이 있다. 그래서 요구르트 음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먹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짜이라고 하면은 인도의 인제 음료수 중에 가장 대표하는 음료수라고 보시면 돼요. 우유와 설탕 그리고 때로는 가지와 차잎의 즙을 넣고 끓인 홍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달아요. 음.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또 즐겨 먹는 것 중에 커피를 생산하는 이제 남인도에서 커피가 이제 짜유와 함께 가장 대중적인 음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커피를 작은 컵에서 컵으로 이리저리 인제 커피를 이동을 시키면서 동작을 몇 번 반복하면서 설탕과 우유가 잘 섞이도록 해 놓고 그다음에 거품이 뜨거운 커피가 이제 만들어지면 그거를 마시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짜이하고 커피는 인도에서 굉장히 많이 먹는 대표적인 음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또 코코넛 주스도 많이 먹어요. 코코넛의 인제 윗부분을 칼로 잘라서 빨대를 꽂아서 이제 즙을 마시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요즘에 뭐 해변가나 아니면은 이런 휴양지 놀러 가는데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여름에 여름에 이 코코넛 주스 많이 팔기도 하거든요. 그냥 먹을 때 덥지 않을 때 먹을 때는 그냥 이게 무슨 맛이야 맹맹하고 닝닝하고 이런 맛인데 더울 때 코코넛 주스 딱 한 잔 마시면 진짜 갈증 해소가 쫙 되는 되게 신기할 정도로 그런 음료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또 많이 먹는 음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인제 인도까지 살펴봤어요. 인도는 정말 죽기 전에 한 번 정도는 가볼 만한 나라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직까지 인도는 가 보진 못했는데 인도는 갔다 오고 나면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인도는 나중에 꼭 한번 가볼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세계 음식 문화 이렇게 하면서 먹을 거에 대한 음식이나 식습관이나 뭐 식사 예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알아놓으시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인도로 한번 여행 갔다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